예, 경북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특허청장님, 국토부 장관님, 그리고 부총리, 그 다음 안현부 장관님은 그냥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특허청장님, 예, 특허청장님 월급은 재원이 뭡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예, 저희들은 특허 수수료로 세입을 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자동차 사는 거 오늘 서울 올라올 때 기름값 이런 거 좀 어디서 씁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특허 수수료 세입으로 기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아니죠. 국민 낸 세금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특허청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저희들이 지금 그 정원은 1,583명입니다. 1,600명도 되고 1년 예산이 한 4,300억 정도 됩니다. 그거 국민 세금 한 푼 있습니까? 저희들은 다 특허 수수료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게 본의원실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 통계가 잡히는 88년부터 97년까지 특허청이 수수료가 부족해가지고 일반회계로부터 10년 동안 보전받은 것이 450억 원입니다. 그러게 98년도에 재정 자립하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계속해서 남는 돈을 중앙재정에 기탁하고 있는데 14년 예산까지 보니까 2,349억을 중앙재정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그러니까 예산, 인사 전부 독립적으로 하도록 하고 예를 들면은 특허 심사 기간을 몇 개월로 줄인다든지 이런 거 목표 정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임기입니까? 저희 특허청장은 2년 임기입니다. 2년, 예. 그 다음에 또 2008년도에는 특허청에서 그동안에 일반회계로 이제 큰 집에서 갖다 썼던 450억을 갚았어요. 그럼 이제 큰 집에서 받아야 될 돈은 2,349억인 겁니다. 이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은, 세금 내준 국민들께서는 안행부의 직원도 늘리지 마라, 기획재정부 직원도 늘리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특허 수수료 내준 특허 출원인은 10배라도 돈 더 낼 테니까 제발 좀 빨리 심사해가지고 특허를 내다하고 그래야 세계에 널려있는 그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하고 애플하고 보시듯이 특허 인력들 많아야만 국제 간에 널려있는 부를 선취하게 되는 겁니다. 특허 심사 기간 보면은 특허 한 건 내면은 한국은 2002년도에 22개월 좀 걸리던 것이 그동안 선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13개월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 일본은 24개월까지 되는데 한국에 밀렸다 싶어서 그동안에 투자를 해가지고 금년에 11개월로 우리보다 이제 역전을 시켜놓고 있고 원래 미국은 빨랐는데 다시 또 28개월, 22개월 해서 우리가 좀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 심사는 심사 인력은 미국은 7,800명, 일본은 1,700명, 한국은 813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1인당 심사 부담은 인력은 적은데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이 거의 일요일 빼놓고 하루에 한 건씩 심사하니까 그 품질이 역으로 1년에 47건 하는 EU가 제일 좋고 일본, 미국, 한국 순위 됩니다. 여기서 돈도 있고 한데 안행부에 사람 증원 신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김 청장님께서 장관님 뵙고 하면 이 재원이 어떻고 이 국제간에 이렇게 어떻고 하는 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예, 원래 한번 안행부 장관님께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2002년, 2003년에 88명, 85명 증원한 이후에 최근에 11년, 12년, 13년 증원한 게 한 사람도 인정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부총리께서도 좀 이렇게 들어주셔야 될 게 자칫 실무자가 이 재정 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게 수수료인지 국민 세금인지 모르고 그냥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국제 간의 경쟁을 떨어뜨리는 굳이 창조 경제까지 안 가더라도 세계에 널려있는 부가가치를 빨리 확보하는 게 특허거든요. 우리나라 특허 받으면 그건 미국 가서도 되고 일본 가서도 되고 어디든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안행부에서 다른 증원 심사, 국민 세금으로 낸 돈 가지고 쓰는 월급 받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이거 수수료 낸 사람들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행부 장관님. 네, 김광림 의원님께서 그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 이제 그 정부 조직 운영에 큰 틀을 갖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부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하는 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동결 원칙하에서 통합 정원 관리를 해 나가다 보니까 각 부처청에서 뭐 본물같이 인력 증원 요청이 있습니다만 뭐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그거는 세금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수수료 낸데 이거 수수료 올릴 수 있겠어요? 안 해주면은 기재부에서는 이 돈으로 중앙정부에서 이 돈을 수수료 모아놓은 돈을 자꾸 가져가면은 수수료 앞으로 못 올립니다. 돈 내놓고 안 하고요. 그런데 아마 이 예산 문제는 전체 규모 증가율 때문에 규모에 걸려가지고 특허청을 특별히 예우하지 못하는 게 있지만은 이 부분도 예산 외로 하는 방법을 그걸 해가지고 특허 강국, 창조경제 강국 이쪽으로 가는 게 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저 그림 한번 국토부 장관님 한번 봐주십시오. 저게 뭐냐면은 국토부의 필람에 나온 겁니다. 2004년도에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L자로 경기도, 충청도, 호남 그리고 경남 쪽에 도로가 아주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훌빈하게 비어 있어요. 200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서사축 같은 것도 서천에서 오다가 충청도 끝나면은 강원도 남부 지역하고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1cm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동서사축, 오축 그 지역에 지금 붉은 선, 푸른 선, 점선 이게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몇 년 동안 지금 잘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2013년도 지금 되고 있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걱정이 있느냐 하면은 공약가계부 발표되면서 135조 하는데 세금을 늘려서 50조 7천억 원, 기존 예산 깎아서 84조 조달하는데 농업 예산도 자른다, SOG도 11조 6천억을 자른다. 그래서 복지 필요한 30조 원을 옮긴다. 이래 되니까 늦게 시작해가지고 균형 발전 때 가려고 하던 강원도 남쪽 지역,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은 혹여 이게 또 잘 돼 가던 프로그램이 수업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런지 아닌지 신규 사업은 몰라도 계속 사업은 계속해서 할 건지 부총리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앞서도 의원님들께서 SOC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적 지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충족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세출 구조종을 주로 복지와 교육 쪽으로 많이 전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만 SOC가 또 이런 경제 활성화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당초 우리가 공약가계부에서 했던 거에 비하면 훨씬 더 SOC에 대한 그러한 축소폭을 완화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김관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런 문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타 이런 거에 전체적인 일관성 이런 거하고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렵게 시작한 예산, 균형 예산들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부총리께서 다시 한번 자료 화면 봐주시는데요. 원래 99년도에 국가재정법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해 올 때는 IMF 이후에 국회 오면은 자꾸 사업 늘리고 하니까 그런 거 방지하고 제대로 좀 보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비 타당성을 도입을 했는데 지금 2012년까지 13년 지나고 나니까 경제 규모도 2배 반 가까이, 재정 지출은 2.6배, 수출은 꼭 얘기할 거 없습니다만 그런데
예타 기준은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 지원 300억 이상 변동이 없거든요. 저러니까 이제 뭐가 이제 문제냐 하면은 여야 할 것 없이 지방에 있는 사업들은 저 예비 타당성 조사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갖다 걸면은 도로의 SOC에 빈 부익부가 돼가지고 차 많이 깔려가 도로에 되는 데는 차가 많이 다니면서 또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총리께서 이거 지금 그 총사업비는 그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대상은 시행령에다 내려놨는데 이거를 경제 규모가 늘어난 만큼 예산 규모가 늘어난 만큼 한 2배 정도로 총사업비 100억 그 다음에 국비 600억 이렇게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규모와 관련돼서 예비 타당성 천억입니다. 예. 조사에 어떤 그런 그 기준을 그 변화시킬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히려 지금은 오전 내내 여러 의원님들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과연 그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느냐 하는데도 초점이 더 지원점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또 한쪽에서는 예타의 기준을 낮춰야 된다. 그 상당히 세세한 부분의 프로젝트까지 봐서 그야말로 재정이 제대로 잘 그야말로 쓰이고 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 또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규모는 현실화시켜서 키워놓고 그 운영은 좀 엄격하게 해가지고 예외가 좀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지방에 있는 사업이 예타에 통과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역 사업들은 거의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행령에 내려놨습니다만은 하기 어려우면은 뭐니 저거를 법상으로 올려가지고 법에서 그거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경제 상황에 맞아서 경제 규모에 맞춰가지고 규모를 조정하라고 했는데 13년 동안 조정을 한 번도 안 하니까 위임한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라도 그 되는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아주 실질적으로 좀 검토해서 규모는 현실화시키고 내용은 조밀하게 촘촘하게 운영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싶습니다.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한 그 안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또 오히려 규모를 그대로 두고 그러한 예타를 오히려 그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성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또 대안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저 개인 질의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위원장님께 한 말씀 건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종합정책 질의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수렴될 수 있도록 내일 이후 회의는 좀 환기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